어렸을 때 물에 저 정말 중요합니다. 더 이상 변호를 하기가 어려워. 밥 달라고. 일어났나? 깜짝아. 지금 몇 시지? 6시 43분이네. 자기 늦은 거 아이가? 늦었지. 그냥 가자. 오? 다정해요. 돌리라. 이빨이 돌리라. 간다. 일찍 오셨네. 예. 안녕하세요. 예. 남편이 정말로 약물 중독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것 같거든요. 아침에 소주. 와, 아니 사과에 저렇게. 변호사님 숨이 턱턱 막히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변호하지? 끝까지. 적당히 먹어야 돼. 근데 잠이 차만 먹고 있어. 술을 너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먹다 보니까 8년째 접어드는데 그 의존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밖을 안 나가고 계속 소파에서만 자고 생활을 하고 이제 그런 일상이죠. 항상 24시간. 아내는 내 혼자서 벌어서 이거 안 된다. 일 좀 나가라.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싫은 거야. 그냥 한 군자리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파에서 사는 분이신가 봐요. 몇 며칠 전에 통장 정리를 좀 해봤거든. 얼마 있는 줄 아나? 77원이 있더라. 8년째 무직이래요. 8년째 무직이야. 이건 이혼 사유 되죠. 어떡해. 저 자리에서 나오면 안 돼요. 저 자리만 딱 좋은 거예요. TV 있고 저 자리에서 자고 저 자리에서만 움직이고 막 이러는 거. 그냥 한 자리에만 있고 싶은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 모습이 저랬나. 너무 실망도 많이 하고 영상 속에 저는 그냥 쓰레기였어요, 쓰레기. 오늘 적었는데 내가 울고 했더니 제가 좀 많이 울었는데 엄마 괜찮아. 사장님, 소주병 10병이에요.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소주병을 공병에서 돈 만들어서 와. 우리 그 사장님은 하루에 뭐 좀 작게 올 때는 한 2번 정도, 좀 많이 올 때는 한 5번 정도 오시는데 보통 뭐 술을 한 99% 정도 그렇게 사가십니다. 늘 같은 뭐 복장, 비슷한 그런 복장으로 늘 오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피가 거꾸로 솟죠. 그냥 술을 안 먹게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주문하도. 아이고. 아이고, 진짜 살겠어. 미안. 이걸 술을 왜 사는데? 미쳤네, 미쳤어. 술 한 잔만 할게. 하루에 또 오늘 몇 병 먹나? 어제 그냥 2-3병 먹고 또 오늘도 2-3병 먹고. 아, 미안하다, 미안해.
자, 제일 화나는 건 이제 회사 마치고 집에 왔을 적에 나를 안 반겨주고 그냥 자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밥도 주고 물고기 밥, 고양이 고양이 밥도 물고기에. 아내분이 다 하셔야 맞아요. 되고 요리도 하시고. 일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대다. 나도 자야 되겠다. 아, 속상하다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왜 그처럼 남편을 만나갖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자꾸 드는 거죠. 세월이 세월이만큼 저도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런 걸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냥 이부터 보자. 아, 깜깜. 이거는 유언까지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충격받았어요. 아 진짜 그분처럼은 되지 말아야겠다. 저분은 욕은 안 하시잖아요. 보시다시피 부부는 최소한으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완전히 뭐 가게를 유기하고 방치했다고밖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만큼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사 노동도 함께 하고요. 또 이런 생활이 비단 뭐 한두 달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려 7년이 넘게 지속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는 누구도 넉넉히 추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고가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금전적 사기를 사실 크게 당해서 화상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큰 충격에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 그 스토리가 이면에는 있다라는 점도 재판장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고는 그렇게 통장의 잔고가 굉장히 작은데 그 소주는 그 무슨 돈으로 사서 마시는 거예요? 그 아내 몰래 좀 아내 지갑에 손을 대는 편입니다. 아내 지갑에 손을 대는 편입니다. 저걸 또 얘기하셔. 근데 원고가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면 원고가 요구하는 뭐 집안 청소를 좀 해놓고 기다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하나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뭐 게으르고 뭐 이런 성격은 아닌데 한국열에 그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조금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거 빼고는 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싫어지더라고요. 네. 아이고, 네. 일단은
한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셨는데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할 수 있는 분이 소파에 앉아서 뭐 설거지를 한다던가 최소한의 가사 노동을 돕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원고한테 얼마나 힘이 들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 사유는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빠도 이제 잔다. 뭐 일주일 내내 안 씻을 때도 있고 길게는 한 달 넘게 안 씻을 때도 있고. 그럼 냄새 나는데. 와. 아예 식지를 안 하니까 좀 답답하죠. 내가 이빨 안 닦은 지도 한 3, 4일 된 것 같아. 솔직히. 자기 한번 씻지? 머리랑 좀 세수 좀 하고 아니면 간단하게 샤워 좀 하든지. 밥 먹고. 어? 아니 지금 하지. 어? 좀 씻거라. 씻는다며. 나중에. 아이고 너무 지저분해서 그러지. 여기 비듬 또 있고 뭐. 장난 아니야. 좀 씻고 보지. 세수라도 좀 하고 이빨이라도 좀 집어지. 나중에 할게. 술 한 잔만 할게. 주라. 그럼 자기 좀 씻거라. 나중에. 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지 않냐. 자기도 안 돼요. 아는데 이게 몸으로 행동이 안 된대요. 제가 유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안 씻으니까 이걸 닦는 거죠. 얼굴을. 그래서 이게 상처가 많거든요. 씻고로 가기도 싫은 거예요. 술 먹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제 머리 냄새에 제가 놀래가지고 이런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보시다시피 씻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씻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아, 양나래 변호사님 진짜 극한 직업이다. 아 근데 또 귀여워 남자분이 귀여워. 그러니까 제 머리 냄새에 제가 놀래가지고 이런 정도가 있다니까요.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게 있어요. 노래면 노래, 두 마리 토끼 아니죠. 두 마리 용을 잡은 1988년생 용대. 이 먹고 이거. 내가 토한 거. 아 토했으면 치워야 될까 이가. 아 진짜 들어보세요. 씨. 그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걸 또 다 원고가 채워주고 계시네요. 진짜. 네, 피고 본인 저 영상 보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실제로 제 모습을 보니까 어이가 없네요. 그러시죠? 예. 네. 아유.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죠. 많이 개선하는 게 아니고 아예 새로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상에서 보는 우리 김영재님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씻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저러셨을까요? 그다음 저희가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피고가 안 씻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 트라우마,
어렸을 때 물 트라우마. 어렸을 때 금전적 사기를 사실 크게 당해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게 조금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물 트라우마.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물에 빠져가지고 위험할 뻔했어요. 그래서 아니 뭐 트라우마가 왜 이렇게 많아? 물 트라우마가 그건 피구 대리인이 참 피구를 위해서 네 네, 죄송합니다.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변론을 하셔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충은 제가 알겠는데 네. 그나마 제일 낫구나. 진짜 여자분이 정말 보살이시다. 원고는 당연히 결혼을 했고 그의 수반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3주 동안 씻지도 않고 있다 하면 가까이 가서 스킨십을 하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진짜 약간 마지막 관문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현실적인 마지막 관문. 안녕하세요. 캠프 어떠셨어요? 장단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도 더 많아지고. 결혼 생활에서 이것 말고는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까? 이 성관계 말고는 아무. 없지는 않죠. 네. 금전적인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죠, 저도. 네. 저 사실 궁금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오, 말씀하세요. 네. 좀 봐도 될까요? 아 메모를 해왔어요? 네. 궁금한 거? 보세요. 뭐.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네네네. 질문을 엄청 써오셨는데요? 답이 안 넘어갈 만했다. 재산 분할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평소에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난 재산에 욕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필요 없으니까 다 갖고 가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구두로. 네. 근데 만약에 와이프가 그거를 나중에 다 갖고 가라고 했잖아. 녹취록이 아, 있어. 뭐 증거 자료 이런 걸로 제출하면 제출하면. 입대형으로 가야 되는 어떠실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네가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뭐 가진 건 없지만 다 줄게. 한 적이 있어요, 많이. 근데 진짜 제가 다 가질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또 아니나 하시네요. 다를까 하네. 부부가 다투거나 이럴 때 뭐 각서를 작성하거나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효력이 없어요.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조금 안도했죠. 혹시 녹취를 했고 나중에 내 마음이 변하면 걱정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든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든지 재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가 뭐가 없어요. 없는데 집밖에 없는데 다 남편 걸로 되어 있어요. 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살고 있는 집은 사실 아버님이 좀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결혼할 때 혼수 마련 이런 거는요? 그것도 아버님이 돈을 주셨어요. 내가 결혼할 때 따로 내가 목돈을 가지고 오거나 들고 온 것은 없어요. 없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될 수가 없죠. 학생인데. 대학 졸업하고 바로였으니까 어쩔 수 아기가 없었죠. 생겨서 바로 하신 거니까. 결혼할 때 그러면 딱 그 집에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럼 제가 시댁살이를 조금 했어요. 한 3년 정도? 그럼 아이 출산하고 그러면 분가하신 건가요? 네. 시댁 어르신들이 도와주신 거고 시부모님이 그 차도 네. 아버님 거예요. 명의 아버님이에요? 그 이제 저희 명의로 돌아오긴 했는데 시부모님이 되게 든든하신 시부모님이시네요. 키워주시고 계세요, 저희를. 그게 버릇이 돼서 이게 끝까지 계속 오신 거구나. 사실 제가 또 아버님 카드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생활비를 아버님 카드가 그냥 저한테 한 장이 있어요. 네. 그게 한 달에 쓰는 비용이 한 250에서 300 사이. 200, 300 이렇게 매달 받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진짜 예뻐하시나 보다. 거의 딸이네요, 딸. 부럽다. 저 정도는 부러운 거 아니에요? 저희는 주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남편 월급은요 그러면? 남편 월급이 진짜 얼마 안 돼요. 월급이 얼마예요? 300이요. 월급도 따로 들어오는 거.
한 달에 1,000만 원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700? 800 정도? 많은데? 양나래 변호사님도 지금 놀라셨어요. 그러면 이때 경제 활동은 남편만 네, 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도 안 했어요. 경제관념이 그렇게 박혀있진 않아요.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족하신 편이에요. 상위 이렇게 들 정도. 그렇구나. 그 아버님 카드는 수거가 될 것 같은데, 이혼하게 되면. 그렇죠, 당연히. 네. 시부모님의 도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이 메이시죠, 목이 메이시죠. 혜선 씨가 경제적인 그 개념이 확립되기 전에 맞아요. 바다 버릇해서 800을 그냥 그러니까요. 나한테 준다. 저 진짜 잘해줄 것 같아요. 나 잘해줄 것 맞아. 같아. 우리 남편 왔어. 맞아. 어서와 여보.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아바리맨처럼. 처음으로 경제적인 개념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입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 애들 양육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근데 솔직히 저도 제가 키우고 싶은데, 네. 그럼 양육비를 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양육비는 진짜 이 표를 기준으로 다 정해지거든요. 남편이 뭐 아이를 위해서 많이 준다고 해도 1인당 70이 최대일 것 같아요. 아, 그러면 140만 원이죠. 저는 씀씀이 보시면 아시겠죠? 저 140으로 애 둘 못 키우는데. 이거 말고 더 준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더 준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냉정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당연히 지금 남편이 뭐 재산도 나 다 주고 이혼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솔직하게 남편분이 아내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은 뭐냐면 서로 아예 안 주려고 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지금 60 얼마인데 꼬다리 올려서 70, 70, 140 주장했잖아요. 실제 소송 가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요. 뒤를 왜 올려요? 돈 1, 2만 원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쪼잔하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현실은 그래요. 아, 저게 현실이에요. 저게 현실이에요. 내 월급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제 아깝고 억울하기 부담은 시작하거든요. 되죠. 이제 남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지금 생활 수준보다 반의 반토막이 날 텐데 그거는 무조건 고려해서 이혼 고민하실. 아, 진짜 고민되네요. 그러니까 혜선 씨는 지금 이혼하면 안 돼요. 지금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와이프가 부부관계를 거부했었던 이유가 외도로 인한 부부관계 거부였다. 이게 제가 뭐 물증이 확실하다. 그런 걸 제가 알게 됐으면 그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가 있나요? 거의 못해요. 네. 지금 잡으세요. 잡을 거면. 그런 의심도 좀 하시나요?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좀 이상하신가 봐요. 강일 씨는 아, 왜 이렇게까지 날 거부하나? 혹시 누가 있나? 계속.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젊어서 그런지 젊어서 그러신 거죠. 네. 전 섹스가 가장 중요하고 욕구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조정 가가지고 주 2회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왕 하는 김에 3회로. 근데 그 와중에 강일 씨는 그냥 오로지 저것만 원하니까. 3회로 가면 2회로 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3회까지는 절대 인정 못한다 하다가 3회 많지 않다. 주장외로? 그러다가 이제 마지못해 2회.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 짝은 양육비 뒤를 날리네 마네 하거든요. 여긴 주 2회네 3회네 지금. 너무 중요하신가 보다 너무 진짜. 중요해, 너무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은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의 마음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지금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정리할 게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위자료 청구하는 거랑 재산 분할하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중요하죠. 돈 문제. 재산은 두 분이 지금 뭐 어떻게 있으세요? 제가 이미 있던 재산으로 해서 다 꾸리고 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 시작할 때 그냥 아내분의 재산으로 다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남편도 너무 인정하는 부분이고 근데 아내든 남편이든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본인의 특유 재산으로 봐가지고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 이게 이론적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실무에서는 무조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이 돼요.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너무 억울하겠는데? 남편분이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정적이니까 뭐 집에서 요리도 열심히 하고 그 부분을 늘 남편이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그
집에서 하는 살림 같은 걸 제가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집에 오면 음식하죠. 또 그 설거지 제가 하죠. 화장실 청소하죠. 저 진짜 손해겠네요. 저희 남편이 밥 다 하시는 줄 알거든요. 안 되겠네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가지고 하면 가사 분담이나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저희가 아주 일방적으로 독박 육아를 하는 것처럼은 아니기 때문에 5%가 인정되면 다행일 것 같아요, 전체에서. 근데 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쵸. 네. 적당히를 몰라? 야, 너 진짜 내가 오늘 보여줘. 쟤 어떡해 진짜로. 그러면 상대방이 또 거기에 따른 위자료를 또 요구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줘야 될 수.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봐도 무섭다. 진짜 심각했죠.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아, 근데 다 떠나서 만약에 이게 미국이나 해외였으면은 저 이미 감옥에 계세요. 그래서 뭐 재산 분할을 뭐 하기도 전에 이미 감옥에 계시니까 재산 분할 상담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구나. 그 위자료라는 게 뭐 상당히 많을 수는 없지만 2,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면. 저한테는 엄청 큰. 예, 그러니까 이게 재산 분할하고 이렇게 되면 거의 사실은 실익이 없는. 하나만 걸면 안 될까요, 그럼? 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안 되냐고. 그게 그게 거는 거야? 그 부탁하는 거 아니야? 부탁해도 해줄까 말까인데 저게 아니 되겠나요? 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부탁하는 거지. 안 받으면 되는데. 안 받으면 되는데 괜히 달라고 할까 봐 끝나고. 아, 이거는 합의에 넣어가지고 잘 처리를 해야죠. 근데 다행히 자녀는 없으시잖아. 예, 없어요. 그렇죠?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있죠. 이거 되게 문제예요 요즘에. 이게 생각보다 반려견이 큰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법률상으로는 반려견, 반려묘는 그냥 동산이에요, 물건. 그래서 누가 여기에 소유권을 행사할 것인지도 결국 누가 더 주장을 잘하냐, 증거를 많이 내냐 이 싸움이거든요. 네. 입양할 때 누가 더 비용을 많이 부담했는지, 아기 케어를 평소에 누가 더 많이 했는지, 가령 뭐 사료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구매할 때 이거 봐봐라, 내가 더 많이 주문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주된 이제 양육의 대상이었느냐 이게 조금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케어를 좀 더 신경 쓰는 꿀팁이네, 게 꿀팁이야. 만약에 나중에 서로 데려가려고 할 때에는 유리할 수 있다. 밥 먹일 때마다 동영상 찍어놔야 호두를 평생 못 보는 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호두는 안 돼요. 진짜 상처받을 것 같아요. 몰래라도 가서 이제 호두 어디서 이렇게 나오나 하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볼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로 너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저희 호두도 다 뺏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면담 면석권? 우리 제로페이백께서 제로페이백님께서 교섭권. 이건 면담 면석권이요? 아, 죄송합니다. 면담? 까먹어서 이게. 면접 교섭권. 면접 교섭권. 그렇죠. 네, 안 되나요? 그거는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의 대상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혼을 할 때 합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나도 한 번씩은 산책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맞아요. 해서 저희가 포함시켜야죠. 좋습니다. 네. 또 뭐 저한테 약속하실 건 없어요? 술 못 끊으시면? 아니 저도 같이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이 약속을 나도 같이 보증 쓰면서 하는 건데. 그럼 제가 구속을 당해야 되는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속을 시킬 수도 없어요. 이런 거 어겼다라고. 그러면 돈을 안 받고 제가 좀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제 일을? 예.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네. 하여튼 그런 결연한 각오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 조정기일에서 잘 얘기하고 약속 꼭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4일차인 캠프 생활인데 어떠셨어요? 이게 이혼을 못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같아. 이혼을 못하게 만드는 프로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느껴졌고 그래도 저는 아주 단호하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돼. 근데 이혼하고 해. 근데 만약 이제 이혼한다고 했을 때 정리해야 되는 게 있긴 있잖아요. 해야만 되는 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재산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아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일단 친권하고 양육권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재산 분할은 이혼 끝나고 나서 이후에 하셔도 돼. 1년 이내에 하면 돼. 네네네. 알아보셨었어요. 어디서 자꾸 그런 걸. 와 진짜 이혼을 많이 고려한 게 느껴지죠. 어른들은 돈을 못 벌어도 뭐 나가서 돈을 꿔서라도 살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부모에게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책임을 국가가 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하시죠? 제가 돈을 못 벌 수도 있잖아요. 못 벌 수도 있지만 되는 대로 주겠다. 이것은 책임 있는 아니, 제가- 어른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있으면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지만 없는 데까지 뭐 이렇게 마련해서 빌려주고 뭐 그럴 정도는 안 돼. 양육에 오면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고도 양육비를 분담해야 되고 예. 피고도 양육비를 분담해야 되는 거예요. 저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분담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재판장님 화나신 것 같아요. 지금 화나신 것 같아요. 양육비는 꼭 지급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주기 싫어요, 그냥. 근데 주기 싫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알겠는데 이제 어떤 사유가 있어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되는 게 법적입니다. 그거를 다르게 누군가 얘기했다고 그게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 분할.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분에 대한 재산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제 공동 기여를 할 재산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애 키우고 집안일 했으니까 그게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독박육아였는데. 본인 재산이 채무를 뺀 적극 재산으로서 어느 정도가 있느냐, 이게 일단 나와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뭐 한 예를 들어 2천? 예를 들어 2천이다. 뭐 저한테 재산을 숨기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속아서 2천이라고 하고 그러면 2천이면 이제 이혼 안 하신 게 낫지 않아요? 이 정도 속이실 거면. 아니 재산 분할을 엄청 하기 싫으신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재산이 뭔가 나중에 발견된다. 그럼 나중에 재산 분할 해주셔야 돼요. 꽁꽁 잘 숨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이제 어떻게든 사업 다시 할 거거든요. 제가 일부러 내 자산이랑 다 숨겨놨어요. 그것 때문에 소송 들어올까 봐. 송정의 김영재 부부 들어오세요. 술을 끊고 본연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해준다면 다시 한번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취지신가요? 네. 와, 자기가 내 몸을 낳기 위해서 조그만 알바라도 뛰겠다 하는데 정말 의지라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게 안 보이면 저는 바로 이혼을 할 거예요. 네. 혹시 원고 대리인 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 네. 이거를 믿고 한번 지속해보겠다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다만 하나 더 남편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신 게 있었는데요. 남편분이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된 계기가 사실 누나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 이제 크게 충격으로 다가와서 술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 됐던 건데요. 어떻게 뭐 책임을 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꺼내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어 하신다고 해요. 아까 막 화를 내셨죠? 가족 얘기하니까. 그래서 발생했던 그 사기 있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혼하지 않는 거죠. 변호사님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누나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뭐 누나한테 가서 좀 서로 협의를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 네. 지금 원고의 입장이 누나한테 가서 본인의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것. 네,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제가 누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저한테 화를 내니까 일이 정리가 안 되거든요. 너무 섭섭한 일이지. 부부는 한 팀인데 자꾸 가르시면 안 돼요. 아내 몰래, 그러니까 아내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아내 몰래 제가 누나 찾아가지고 얘기한 적도 있고 전화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뭐 다시 정리하자면 원고는 응? 그건 얘기 안 하셨다. 그러니까 아 진짜. 우리 영재 씨의 의견이 기가 트였습니다. 예.
소송 같은 걸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내분 입장이에요. 반드시 누나한테 가가지고 민사소송도 하고 뭐 고소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이 문제가 가정생활이 힘들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이었잖아요. 두 분 사이에. 그러면 당사자분이 직접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아내가 신경 쓸까봐 아내한테 얘기 없이 저 누나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아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제가 액션을 취해도 그분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게 이제 제가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연 끊고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뭐 굳이 어차피 돈 나올 구멍도 없는데 깨끗하게 안 보고 살면 그게 더 좀 편하지 않나요? 정혜 씨? 네, 맞기는 맞습니다. 네. 이혼이 네, 맞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혼 말고 이혼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안 보고 사는 게 서로가 아니라 누나. 이건 아니고 누나. 주도적인 액션을 하는 것보다는 이혼 생각만 가득해. 속 얘기를 해버렸어. 누나를 그냥 아예 우리 두 분의 생활에서 네, 맞아요. 완전히 네, 배제하는 분리해서 거. 네. 안 보고 살면 그게 더 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랑 둘이서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우선은 연락 안 해야죠. 연락 오면 안 받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죠. 직접 연락하시라고. 그래도 남편이 반성을 하고 있다. 180도 자기가 변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혼을 할 거예요. 우선 당장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적어도 내 용돈은 내가 벌어서 쓴다. 누나와의 관계에서도 행동으로 보여준다. 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혼을 해야만 되겠어 라고 이혼을 요구하면 그때는 이혼하셔야 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때 만약에 이혼을 하신다면 그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일단은 저희 측에서 원하는 조건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 상당액을 이제 피고가 원고한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 다 같이 일치될 생각입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금 사는 집은 제가 살고 싶거든요. 거기 내 기여한 거 없는 건 아니잖아. 집은 내가 가지고 싶다. 그거는 아니지. 돈은 내가 내고 명의는 네 이름으로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니는 그거 기억 안 나나? 경제적인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언성을 굉장히 네. 높였던 그 부분이죠. 왜냐면 그동안 영재 씨가 많이 지키셨잖아요. 혼자 집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 다 같이 일치될 생각입니까? 예. 네. 그 보증 자체가 사실은 그 네, 원고 측에서 원고가, 지원하신 거고요. 예, 명의만 사실은 저희 남편 쪽에 돼 있기 때문에 집을 주겠다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그래도 양심은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재 씨가 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도 있고 눈치도 있고 매력도 있고 다 있어요. 내 일만 하면 내 일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본인이 뭘 주장하고 말고 할 게 있으니까 그냥 집에 나가면 되는 거지 간단하게. 근데 조정현님 그 만약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 기르고 있는 고양이들이 세 마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 마리랑 그 물고기들이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키우기 시작하신 거죠. 두 분이 같이. 서로 누가 키울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도 조금 정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고양이는 데려가고 싶어요. 세 마리 다? 아니요. 페르시안 그 종이 있는데 그 두 마리는 데려가고 싶어요. 한 마리는 뭐예요? 그 한국 고양이, 그냥 길고양이. 조금 이제 가격이 있는 걸 갖고 가겠다는 생각이시네. 보고 싶네도. 그 페르시안 고양이 두 마리. 비싼 거. 그 와중에 해외파 두 마리를. 고양이가 페르시안 종이 두 개가 있고요. 스트리트 출신의 그 한국 토종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네. 스트릿 출신. 네. 그리고 세 마리가 있는데 저희가 스트리트는 좀 양보를 하고 페르시안 두 마리는 좀 왜냐면 집에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정이 많이 들었고 페르시안 쪽으로. 근데 그 고양이들한테도 못할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한테 고양이가 가면 근데 세수가 방식이 거의 어떻게- 같습니다. 두 아니, 세수 방식. 근데 집에 많이 붙어 있긴 했어요. 그렇죠. 고양이죠, 뭐 고양이.
저는 그냥 네, 피고가 하자는 대로 하겠어요. 고양이와 고양이는? 물고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고양이는 길고양이는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다음 저희가 물고기는 사실은 물 트라우마가 좀 있으셔서 물고기는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뭐 있어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고기는 깔끔하게 포기하겠습니다. 네. 아 제발. 장혜선 피고 이강일 씨 들어오세요. 장혜선 씨. 네. 네. 이강일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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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님 그동안의 네. 경과를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부는 연하 남편의 끊임없는 부부관계 요구로 인해 아내분이 많이 힘들어하셨는데요. 오늘은 컨디션 어때? 자기 어때? 애들 케어할 때도 계속 호시탐탐 이렇게 노리고 하루에 2번 하고 싶어요. 아침 저녁으로. 한 달에 60번. 그쵸. 나라는 사람하고 너라는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 알아. 인정하는데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도 안 돼, 사실. 스킨십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성관계는 싫어할까?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요. 찝쩍거려요. 밀당을 좀. 네, 밀당해야 되고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스킨십을 해주고 부인 싫어하는 스킨십은 절대 하지 마시고 데이트를 한번 하고 오세요. 끼링 할래? 끼링 할래? 나 아직 생각 없어. 나 레깅스. 나 춥다고 하니까 입었어. 어때? 나 관심 없어. 이 부부는 부부관계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그 해결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우 씨 표정이 너무 굳어있어. 그래도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걱정도 되고 생각도 많이 들고 떨리고. 표정이 굉장히 어둡네요. 정말로 이혼을 고려할 만큼 맞아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이혼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말씀을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원고 대리인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게? 그 자녀 둘은 엄마가 양육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양육을 하려면 양육비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상으로 저희가 이제 사전에 확인한 바로는 자녀 1인당 70만 원 해서 140만 원 정도가 확인이 되는데 지금 우리 피고는 한 달에 급여로 어느 정도 소득이라고 하면은 얼마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350 정도. 월에 350 정도 세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원고 측에서 주장하시는 그 금액이 그렇게 크게 과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엄마가 아직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 아이를 양육하려면 그 돈 이상으로 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최소 금액이기 때문에. 애기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풍족하게 키우려면 전 300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신랑은 제가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아요. 2배를? 아 혜선 씨. 140만 원 이상으로 혹시 얼마까지 지급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의사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려준다면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도 정리가 돼야 양육비도 되지 뭐 재산 분할도 다 이거 하고 양육비도 거기다 더 올려주고 이렇게 네. 하기는 어렵죠. 네. 별로였어요. 왜 저래? 무섭다. 지금 혜선 씨는 다 준다던 당황이야, 지금. 이게 현실인데 이제야 느낀 거죠 현실을. 원고하고 피고하고 예전에 그냥 우리가 만약에 이혼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혼을 할까 이런 얘기를 부부가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늘 이제 피고가 아내한테 나는 욕심 부릴 생각 없어. 당신하고 아이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생각이신지 그렇게 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렇게 그냥 저한테 다 가져가라고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 준다고. 아우. 아 그것도 참 순진한 생각이죠. 강일 씨도 먹고는 살아야지. 와이프가 이런 말 했었잖아 하고 만약에 그 녹취록을 뭐 증거 자료 이런 걸로 제출하면 100대 0으로 가야 되나? 대리인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피고는
원하는 목적이 상당히 뚜렷해.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다 그런 얘기들 한번 하죠. 그렇습니다. 다. 따라서 부부 생활에서 이런 진심의 의사가 아니라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고 그게 지금 재산 분할에 구속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따라서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그냥 원칙에 맞춰서 부부 간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5대5로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대리인의 의사와 남편분의 의사가 100% 일치하시는 건가요? 네, 일차입니다. 네, 일차입니다. 그럼 10대 형은 아니더라도 5대 하면 괜찮다? 아니 얘 되게 웃긴다. 너 나한테 다 준다며. 아니었어? 진짜 이혼할 생각을 하니까. 네, 일차입니다. 당연하지. 이건 배신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아니, 거예요. 뭐 사랑할 때 무슨 말이든 못 하나요? 그럼. 다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별도 따라주고 다 따라준다고 하잖아요. 이제 와서 그러는 게 어이없었어요. 흘러가던 얘기도 네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지켜야지. 그럼 내뱉질 말던가. 지금 이 얘기에 빈정이 확산해가지고 마음이 상했어요. 다 준다고 할 땐 언제고. 언제고? 이제 진짜 그거 지금 마음 상해 계신 거네. 이혼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도 피고는 상당히 많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건에서 본 다른 사건에서 본 당사자들이 이렇게 제안해 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지금 또 현실적인 거니까. 그럼 재산 분할은 재판장님 저희가 5대5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네. 아무튼 재산 분할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피고는 그 양육비에 대해서 원고가 계속 14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도 올려서 150만 원을 한다든가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지급하실 의사를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월 200으로 가시는 거 어떠실까요? 고정된 네, 금액으로? 괜찮습니다. 그거 괜찮아. 아니 뭐가 괜찮아. 변호사님이 말리셨어. 박민철 동절 또 나왔다. 와, 당황해. 지금 140인데 200을 받으면 어떻게 해 그거를. 더 부를 걸 그랬네. 더 부르고 싶은데 저는 250. 250.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더 좀 어떤 기회를 많이 만들까 그거밖에 없어요, 저. 이 요즘에 양반아. 당사자분께서 아무리 마음속에 정해둔 금액이 있다고 하시죠. 얼마인데요? 280, 50, 250. 아니 350을 보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뭐 먹고 살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 라면만 먹어야 돼, 라면만. 아니, 재판장님도 아시다시피 양육비를 정할 때에는요 이전의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서 네, 양육비가 네. 정해지지 아, 그 정도 드나요? 않겠습니까? 네. 아 그 정도 들어요? 양육하는데 300은. 재산 분할이든 양육비든 두 분 사이에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크거든요. 네. 그게 일본이에요. 그렇지만 법원은 계속 현실적인 이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로서는 사실 200만 원도 피고가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뿐이에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원고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모자란 금액이라 가지고 저는 조금 더 부르고 싶었어요. 다들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더 부르기가 좀 어려웠죠. 저한테는 부족했어요. 답답. 그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50에 사실 140인데 200. 아까 오케이를 괜찮겠어요? 하셨을 아까 오케이를 했어요? 네. 네. 오케이 하셨어요. 아니, 의뢰인이 오케이를 했는데 제가 지금 뭘 하는 바람에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강인 정신이 씨가 나가 굉장히 약간 지금 불안함을 느꼈어요. 왜냐면 아까 재산 분할에 50대 50으로 그래서 지금 빈정이 상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점수 달라고 200으로 가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네.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거고, 네. 어때요? 다녀온 후에 마음의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협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혼을 계속 원합니다. 근데 혜선 씨는 진짜 아직 현실을 진짜 모르는구나. 돈을 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00을 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혼을 그래야 하면 이혼을 안 정말 하실 살 수 없는 상황인데. 피고는 어떠세요?
저는 원만한 협의를 마치고 잘 지내보고 싶습니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어느 정도인지. 일단 저희는 부부관계 횟수를 조금 조율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달에 2회 정도로 부부관계를 조금 차이가 크죠. 월 2회와 주 3회. 한 달에 이게 보셨죠? 아는 분. 터무니없는 말이죠. 좀 더 합의를 잘 봐야 된다고 좀 각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도 들었을 때. 지금 여태까지 돈은 다 된다고 하다가 이거 지금 처음으로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오늘 그 남편분이 어느 정도를 원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네. 일단 남편분이 원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하루 1, 2회, 월 60회 얘기했어요. 예? 본인이 원하는 건 하루에 2번, 한 달에 60번. 그렇죠. 하루에 2번요. 아침. 60번? 네. 하루에 2번, 한 달에 60번인데 이거 어떻게 지금 월 60회랑 월과- 2번은 너무 갭이 크죠. 네.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주 3회를 네? 주 3회 맞습니까? 이제 퐁당퐁당. 퐁당퐁당. 퐁당퐁당? 수금. 잠시만요. 부부관계 이런 것도 조율. 조정이 가능하나요? 아 그럼 여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이런 것도 원래 근데 나와요? 저는 이렇게 강하신 분을 처음 봐가지고 이런 대화는 처음 듣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는 부부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정말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정해놓고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약속한 것이 다 됐으니까 그러면 안 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두 분 얘기를 쭉 제가 가까이서 봤는데 횟수가 정해져야 돼요. 네, 정해져야 왜냐하면 됩니다, 저희는.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한 번 하면 1시간씩 해? 네. 거의 4, 50분을.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한 번 할 때 뽕을 뽑겠다 이거네. 비슷하잖아요. 이 두 분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횟수 뭐 만약에 그걸 딱 정해서 하면 자기는 그러진 않는다. 이게 사실이 맞나요? 네,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리인에게 충분히 전달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고려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생활은 원래 조금 양보하고 서로 이렇게 조율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 정도 어떠세요? 이 정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는 횟수를 정확하게 정해주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네. 일주일에 일주일에 1회. 일주일에 1회. 그래도 많이 좁혀졌네.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거를 한 번에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무리한 것을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서로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무리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는 횟수를 기본적으로 주 2회 정도로는 그래도 세팅을 해야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금 조율도 하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협의가 되면 잘 지내겠다는 전제인데 만약에 사실 남편이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원고는 정말 진지하게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입장인 게 네. 이게 가장 대전제거든요. 그걸 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스킨십, 그다음에 아이들이 보거나 그런 상황에서의 스킨십 아이들이 이런 것들. 깨어있는 상황에서는 깨어있는 상황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원고가 좋습니다. 거절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다. 네,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 다 받아들입니다. 다만 주 2회. 매주 2번도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격주로 2번, 1번. 2번, 원투, 원투? 1번. 네. 하고 시간 정해요. 원투 또 어때요? 원투. 원투원투. 아니 뭐 어버 것도 아니고 원투원투는 뭐야? 원투원투 퐁당퐁당. 6회. 월 6회가 되네요. 그냥인데? 아니,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으니까 피고가 얘기를 좀 하세요. 뭐를 해달라는 거야 도대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나도 더 이상 그 얘기를 하기가 나도 좀 민망스러우니까 얘기를 좀 하세요 직접. 뭐를 늘려달라고요? 원투. 네. 하되 시간을 줘. 그러면 제가 정하는. 뭘 드시나 봐, 진짜. 안 돼. 이거는
네,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정말 이혼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도 맞아요. 네, 네.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로 이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예. 20분? 네, 그 정도. 20분. 저희가 네, 그러면 제안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네. 진짜 큰 결심했습니다. 네. 원고가 정말 큰 결심했습니다. 저도 총 하는 시간이 20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그 정도 해야지. 나쁘지 않은데? 저 정말 중요합니다. 더 이상 변호를 하기가 어렵네요. 처음으로 포기하셨어. 변호 포기. 궁금해 뭐라고 할지. 직접 해주십시오, 얘기를. 네, 다 받아들이는데 네. 그 20분 네, 20분에 뭘 뺀다고요? 몸 푸는 시간을 빼고 아유, 정말. 몸 푸는 시간. 야 철저하다. 나 집에 갈래. 나 싫어. 네, 아주 지독한, 정확하게.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지독한 사람. 지독한 의뢰인 만났네, 지금. 진짜 지독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아주. 본 게임만 20분으로. 아 그래도 아주.